31번 풀어볼까요? 31번 풀어보자. 자, 31번 문제 특징은요, 15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 얘는 특징이 성립과 확정을 동시에 물어봤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만약에 올해 납셈의 성립, 확정, 소멸에서 시험에 나온다면 31번 형태가 가장 출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31번은 성립과 확정을 동시에 물어봤다는 게 특징입니다. 여러분, 자 봅시다. 자, 다음은 납세 의무의 성립, 확정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거 물어봤죠, 여러분? 틀린 거 물어봤네요. 자, 뭐 나왔죠, 여러분? 취득세. 무슨 세목이죠? 신고 납부 세목이죠. 따라서 납세의무 뭐 할 때, 여러분? 신고할 때죠. 죄송합니다. 과세물금 뭐 할 때? 취득할 때 납세의무가 어떻게 하죠? 성립하고. 그렇죠? 행위세니까. 그 다음에 누가? 납세 의무자가 뭐 함으로써? 신고함으로써 납세 의무가 어떻게 하죠? 확정되는 거죠. 맞는 말이죠? 예. 2번 소득세죠. 기간세죠. 그러니까 언제?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 의무가 뭐 하죠? 성립하죠. 그리고 납세 의무자가 뭐 하면서 신고를 함으로써 어떻게 했죠? 확정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누구한테 신고한 거고? 지방자치단체고, 여기는 누구야? 정부죠. 왜? 취득세는 뭐니까? 지방세니까 과세 관청이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거고, 소득세는 뭐니까? 국세니까 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부가 된 거죠. 자, 3번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의무 성립한다. 뭔 소리야? 종합부동산은 무슨 세니까? 보유세죠. 그러니까 언제 여러분? 과세기준이죠. 과세기준에는 납세의무 성립하는 거죠. 맞아서 틀렸어? 틀렸죠. 그리고 납세 의무자가 신고를 할 때에 확정된다. 맞아, 틀렸죠. 정부가 뭐 할 때요, 여러분? 결정할 때죠. 정부의 결정이 원칙이죠. 다만 납세 의무자가 뭐 한다면 신고를 한다라고 예외로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하는가? 신고로 가는 거죠. 그래서 바로 몇 번이 틀렸죠, 여러분? 3번이 틀린 거죠. 이렇게 답을 찾으시면 되는 거죠, 뭐. 4번 볼까요? 자, 재산세나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 자본세. 자, 여기는 뭐 제가 두 개를 다 물어봤지만 시험에서는 하나만 나올까?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 지역 자본세 뭐 쫓아가면 돼요, 여러분? 재산세 쫓아가면 되겠죠? 자, 재산세는 무슨 세? 보유세, 제지정. 그래서 언제? 6월 1일에 납세의무가 뭐하죠? 성립하죠. 그 재산세는 무슨 방법이니까? 보통 징수니까 누가? 지방자치단체가 뭐 할 때? 결정할 때 확정되나. 맞는 말이죠? 자, 지방소득세인데 앞에 뭐가 붙었어? 특별징수, 원칙이야 예외야? 예외죠. 그래서 소득세가 뭐 할 때? 원천징수, 요 말이 나온 거죠. 예. 지방소득세니까 뭘 쫓아간 거고, 소득세 쫓아간 거고, 특별징수니까 뭘 쫓아간 거 여러분? 원천징수한 거죠. 이때 납세의무 성립하죠. 그러면서 이때 특별징수는 지방소득세 납세의무가 뭐하면? 성립하면 특별한 절차 이시 없이 자동으로 어떻게 한다? 세액이 확정되죠. 잡으셔야 되죠. 됐어요? 뭐, 요즘 더. 32번은요, 이미 나왔던 문제라. 한번 잠깐 보기만 합시다. 32번 지방세 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되는 것은 소멸되는 것은 몇 개인가? 납세의무 뭘 물어봤죠, 여러분? 소멸 사유 물어봤죠. 2017년도 문제네요. 재작년 문제죠. 또 나오기는 틀렸죠. 그냥 가볍게 합시다. 납세는 언제 소멸돼? 납부 충당, 징수권 소멸 시효의 완성, 부가권 제척 기간의 만료. 이게 바로 납세의무 소멸 사유죠. 그러나 디귿 법인의 뭐? 합병, 납세의무자 뭐 여러분? 사망. 요거는 소멸 사유가 아니라 뭐 여러분? 승계 사유죠. 승계 사유. 또 나올 가능성 없어. 또 혹시 결선 처분은 이런 것도 납세 의무 소멸 사유는 아닙니다. 그래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오히려 여러분은 이걸 보셔야죠. 소멸 시효와 제척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소멸 시효와 제척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럼 이 34번 봅시다. 34번. 자, 요약집 찾으세요. 제척 기간.
국세보다 만약에 여러분 제척기간에 시험에 나온다면 국세보다는 지방세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34번은 별표 하나 정도. 자, 같이 볼까요? 지방세 기본법상 지방세는 부과하시는 날부터 다음에 만료되는 날까지, 다음에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뭐 하지 않으면, 부과하지 아니하면 부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바로 뭐 여러분? 제척 기간이죠. 뭐한 것은? 틀린 것은. 다만 상호 합의나 결정 또는 판결 등의 뭐는? 예배는 고려하지 말래. 다행이죠, 여러분. 예배까지 고려하면 돌아버려. 그래서 돌기 전에 딱 자른 거죠. 그럼 우리 제척기간 몇 년이에요, 여러분? 몇 가지겠어? 세 가지. 10년, 7년, 5년. 10년짜리와 7년짜리가 아니면 다 올라가 5년으로 가면 돼요, 여러분. 그러면 1번.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에, 자,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 부정행위 나왔죠. 그래서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한 환급받았다. 부정행위는 몇 년에 무조건? 10년이죠, 뭐. 2번. 취득세 납세원리가 법정 신고 기한까지 과세 표준 신고를 제출 안 했다. 이거 뭐야? 무신고죠. 무신고는 몇 년이야? 7년이죠. 2번에 틀렸네, 뭐. 그 다음에 3번. 등록 면허세 납세 문제가 뭐 했대, 여러분? 과소 신고했대. 몇 년이에요, 여러분? 5년이죠. 자, 4번. 상속이나 증여를 받았는데 이를 원의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법정 신고에까지 과세 표준 신고를 제출했대. 자, 신고를 안 한 거는 맞죠? 무신고인데 여러분이 뭐야? 상속이나 증여받은 걸 신고를 안 한 거죠? 우린 이걸 뭐라 하죠, 여러분? 악질 무신고라고 그랬죠? 악질 무신고는 몇 년이야? 10년이죠. 단순 무신고는 몇 년? 7년. 악질 무신고는 10년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악질 무신고 세 가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세 가지. 악질 무신고. 요약집 보세요. 그래서 7페이지 나와 있죠. 그래서 상속 또는 증여를 원의로 취득하는 경우라든지 또는 뭐 밑줄 명의신탁 약정이라든지 또는 여러분 뭐 밑줄 타인의 명의. 하여튼 어감 단어가 다 좋은 거야 나쁜 것들이야. 나쁜 것들이야. 이러면서 신고를 안 했다. 이걸 우리가 뭐라 표현한다 여러분? 저는 악질 무신고. 그때는 몇 년이다? 10년이죠. 그게 아니면 다 몇 년이에요 여러분? 10년과 7년짜리 아니면 다 몇 년이요? 5년. 그래서 여러분 아까 했었죠? 그래서 재산세, 지역 자본시설세, 종합부동산세 다 몇 년이에요 여러분? 5년이죠. 또 취득세, 등록물세, 양도세, 단순 과소신고는 몇 년이에요 여러분? 5년이죠. 그래서 정리해 두셔야 되죠. 자, 이번엔 35번 갑시다. 별표 하나 정도. 소멸시효 기간이죠. 자,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인 경우이다. 옳은 거 찾아봐라 여러분. 원래 소멸시효 기간은 원칙이 몇 년이에요 여러분? 5년이죠. 원칙은 5년입니다. 근데 요게 예외죠.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 제척 기간이나 소멸시효는 기간이 다 몇 년이야 여러분? 5년이 원칙인 거야. 5년이 원칙인데 제척 기간도 예외짜리인 10년짜리와 뭐가 있는 거고 7년짜리가 있는 것처럼 소멸시효도 원칙은 몇 년인데? 5년이다 몇 년짜리가 있다? 10년짜리가 있죠. 자, 이때 국세는 5억 원 이상이죠. 국세는 5억 원 이상. 그 다음에 지방세일 때는 지방세는 5천만 원 이상. 이게 지방세일 때죠. 얘들은 바로 10년입니다. 10년. 그래서 기억과 디귿인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정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소멸시효 기간은 이렇게 물어보면 돼. 원칙은 몇 년인데? 5년인데 예외적으로 즉 뭐 고액의 지방세나 국세일 때, 고액의 지방세나 국세일 때 이때는 몇 년이에요 여러분? 10년이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이때 지방세일 때 고액은 얼마란 얘기야? 5천만 원 이상이다 그 얘기 여러분. 지방세, 국세일 때 얼마란 얘기야? 5억 원 이상이더라 그 얘기야. 특히 요거 5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 요게 올해 2020년에 신설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물어본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우리 조세 총론에 관련된 문제 마무리 짓고요. 이제 곧바로 제2장 부동산 관련 조세로 넘어갑시다. 저는 결론부터 말하면 여기 부동산 관련세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첫째, 부동산 활동에 따른 조세 구분인데 부동산 활동에 따른 조세 구분, 즉 취득할 때, 보유할 때, 처분할 때 이거 부동산 활동에 따른 구분. 그 다음에 종합 문제가 여기서 나오죠. 종합 문제. 그래서 조세 총론에서 역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매우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 나오는 종합 문제인데 저는 올해는 여기는 뭐 틀렸다, 여기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작년에 나왔죠. 부동산 활동. 그래서 부동산을 보유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 나왔죠. 어쨌거나 봅시다. 자, 1번 갈까요? 부동산을 뭐 하는 단계? 취득하는 단계에서 부담하시는 조세. 자, 요약집은 8페이지 보시면 돼요, 여러분. 8페이지 2번만 보시면 돼요. 8페이지 2번. 박스 있죠? 작년에 딱 요것만 보래서 작년에 딱 부동산 요거 박스만 봐라. 그때 시험에 나왔죠. 뭐. 올해 틀렸죠? 그냥 가볍게 합시다. 부동산 뭐 하는 단계? 취득하는 단계에서 부담하시는 조세가 아닌 거 물어봤네요. 그러면 취득세 당연히 무슨 단계야? 취득 단계죠. 이거 아니다 답을 찍었다? 이 사람 문제 안 읽은 거와 똑같은 거죠. 창문 열어져 있나요? 네. 아, 취득세 당연히 취득 단계잖아. 이게 아니다고 답을 찍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뭔 생각이야? 생각이 없는 사람이죠. 생각이 없는 사람. 자, 2번 농어촌 특별세. 또 부가가치세는 특징이 뭐죠, 여러분? 농부. 얘는 뭐 할 때? 취득, 보유, 처분 모든 단계에서 발생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와 부가가치세 특징은 농부니까 취득, 보유, 처분 모든 단계죠. 자, 지방교육세는 부가세면서 어느 단계 발생하죠? 취득과 보유 단계에서 발생한다 그랬죠? 처분할 때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반면에 지방소득세는 여러분 지방소득세죠. 지방교육세 외에 지방소득세 볼까요, 여러분? 나중에 보기라고. 인지세 봅시다. 인지세. 역시 인지세는 뭐 할 때? 취득과 처분할 때가 보유할 때 발생 안 하죠. 재산세는 무슨 세요? 보유세죠. 그럼 당연히 답은 몇 번이에요, 여러분? 5번이죠. 뭐 재산세 무슨 세네요? 보유세죠. 뭐 그렇죠? 그래서 다 취득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는 거죠. 1, 2, 3, 4는 요 지방교육세와 정략계 지방소득세죠. 지방소득세는 언제 발생하죠, 여러분? 얘는 보유와 처분할 때만 발생하고 취득할 때는 발생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이렇게 보면 되죠. 됐죠, 뭐. 넘어가죠. 자, 3번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작년 기출문제네요. 생큐죠, 뭐. 제가 조금 고쳤나요? 국내 소재 부동산의 무슨 단계? 보유 단계죠. 부담할 수 있는 세목을 모두 몇 개인가? 세목은 모두 몇 개인가 물었죠. 자, 그러면 이때에 농어촌 특별세 보유 단계에서 나오죠? 왜? 얘는 취득, 처분, 취득, 보유, 처분 모든 단계죠? 지방교육세 뭐죠? 취득과 보유. 그러나 처분할 때는 발생 안 하죠? 지방소득세 못 쫓아가죠, 여러분? 소득세. 그래서 취득할 때는 발생 안 하지만 뭐 보유와 처분할 때 발생하죠. 종부세는 당연히 무슨 단계야? 보유세죠. 특정 부동산이나 보유세도 뭐 여러분? 보유세죠. 그럼 지금 무슨 단계에서 물어봤어? 보유. 그러니까 다 나오네. 그래서 바로 5개가 다 답인가요? 하나, 둘, 셋, 넷, 5개. 됐나요? 이게 바로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작년. 그리고 요게 또 어디서 나왔냐, 작년? 학개론에서도 나왔죠, 학개론. 학개론에서 바로 여기 나왔죠. 그래서 부동산 학개론은 여러분, 무슨 학목이니까? 종합 학문이 돼. 그러니까 고유 학목이 아니란 얘기죠. 원래 이 부동산 학개론이라는 것은 없어요, 과목이 자체가. 그래서 전통 학교는 학과가 없어. 건대부터 출발하고 요즘은 이제 신설대학교에서는 부동산 학과가 있는 거고 부동산을 학문으로 처리하지만 부동산은 학문 자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걸 없는 걸 억지로 있는 걸로 하니까 뭐라고 그래? 부동산학은 종합학문이다 그런 거지. 엠병아 씨발 종합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씨. 그래갖고 이것저것 끌고 온 거죠. 여기저기 끌고 와갖고 그냥 부동산과 관련된 걸 여기저기서 끌고 와갖고 하나로 이렇게 그 학문 체계를 구성했죠. 그러니까 뭐 공법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도 나오고 세법도 나오고 그러니까 1차만 공부하신 분은 2차에서 했으면 맞출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 자체를 못 맞추는 거죠.
답답하죠? 네. 자, 넘어갑시다. 문제 6번 갑시다. 자, 요거 특징이 뭐죠, 여러분? 취득과 처분 시에만 부과되는 거죠. 네. 별표 하나 정도만. 네. 별표 하나 정도만. 옳은 거 물어봤네요. 네. 그러면 인지세죠? 취득과 처분이죠. 보유 단계 나와 안 나? 안 나오죠. 왜? 인지세가 취득과 처분 단계에서 나온다고 했죠? 매매 계약서라고 그랬죠? 매매 계약서. 그러나 임대차 계약서는 과세 대상이 아니야? 아니라 했죠. 취득세는 언제만 발생해? 취득 단계에서만 발생하니까 취득과 처분이나 조건 충족했어 못했어? 못했죠. 지방소득세는 언제야? 보유와 처분이고 취득 단계에서 발생 안 하죠. 그러니까 취득과 처분 조건은 충족 못했죠. 재산세는 언제만? 보유 단계만. 농특세는 모든 단계죠. 모든 단계를 취득과 처분이라는 조건 충족했어 못했어? 못한 거죠. 8번 볼까요? 이번엔 이렇게 됐죠? 다음은 부동산의 뭐? 보유와 양도 시에만. 보유와 양도 시에만. 옳은 거다. 네. 지방교육세. 네. 취득과 보유. 처분은 X. 농특세 모든 단계. 지방소득세는 취득 X, 보유, 처분. 부가치세 모든 단계. 인지세 취득과 처분. 몇 번씩 계속하네요. 그럼 지금 뭘 물어봤죠? 보유와 양도 시에만 물어볼 수 있는 거. 몇 번이야, 여러분? 바로 3번이죠. 보유와 양도. 그래서 답은 지방소득세가 되는 거죠. 네. 이것도 별표 하나 정도만. 네. 특히 항상 지방교육세와 지방소득세를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지방교육세와 지방소득세를 잘 보셔야 돼요. 이거 뭐 꼭 좀 체킹해 두시고요. 됐어? 자, 문제 10번부터 문제 9번부터 적으세요. 9번부터. 문제 9번부터 적어. 종합 문제. 종합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개별 세법을 공부를 다 끝난 다음에 오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복습용으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문제 9번부터 뭐다, 여러분? 종합 문제. 별표 2개 올해 충분히 나올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종합 문제가 올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일단 뭐 9번 분납, 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세목 간의 비교 뭐 이런 거 나와 있죠, 여러분. 예, 한번 보시고요.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이 개별 세법을 공부한 다음에 오시고, 자, 문제 14번부터 보세요. 문제 14번부터. 자, 문제 14, 15, 16번. 요거는 스킵, 생략 가능합니다. 14번, 15번, 16번. 풀어보시려면 풀어보시고요. 안 풀어보셔도 큰 문제는 없어요. 왜 그러냐? 제가 만든 문제이기 때문에요. 보시면 되고요. 자, 17번, 18번. 자, 17번 적으세요. 일회성 문제죠. 대표적인 일회성 문제죠. 2003년도 14회 문제인데요. 들어가지 마. 괜히 해봐야 뭐 의미도 안 돼. 자, 다음은 이제 일회성 문제가 나왔을 때, 올해도 뭐 일회성 문제 나올 수 있겠죠. 자, 찍는 요령 갑시다. 찍는 요령. 일회성 문제, 찍는 요령. 어차피 일회성 문제 이게 맞추라고 낸 거야, 틀리라고 낸 거야? 틀리라고 낸 거야, 여러분. 출제자가 못 맞추게 하겠다는 얘기야, 여러분. 이것까지 맞추려고 여러분 공부 양이 너무 넓어져. 문제수는 적은데 이렇게 많은 시간 투입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태 공부 안 한 거 아니야, 세법을? 어? 여태 민계공 했잖아. 근데 그러다 했으면 다행이죠. 그것도 못 했죠. 그래서 좀 한 1, 2주 나왔다가 또 그다음부터 안 나오겠죠, 이제? 에이, 못 쫓아가겠다, 야, 씨.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 정말 올해 합격하고 싶다면, 시험 보는 10월 말까지 버티십시오. 버티면 그래도 붙어. 꼭 중간에 못 버티고 튕겨 나가는 사람들이 꼭 떨어져요. 저는 항상 합니다. 어느 학원에서 언제나 끝까지 버텨라. 좀 버텨. 어차피 공부할 거 아니야. 그럼 버텨야 될 거 아니야. 애명을 버티지 못하고 툭툭 튀어나가. 그러니까 혼자 노는 사람들이 되고 치고 제가 합격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여러분. 못 쫓아오는데 합격하겠냐고.
오직하면 그러겠어요. 그 네가 공부를 안 한 거지. 뭘 오직해. 오직하는 게 아니며. 자, 그래서 좀 버티십시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시험 보는 그래 버텨. 어차피 할 거야. 어차피 할 거야. 가야 할 길이야. 그러면 버티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 그래도 붙으면 여러분이 안 붙으면 누가 붙겠어? 이렇게 민법 학계를 열심히 하는 학원이 어디 있다고? 진짜요, 여러분? 자, 그러면 갑시다. 이래서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 만약에 보기 지문에 지방세가 나오면은 취득세, 국세가 나오면 양도소득세, 이게 들어간 지문을 찍으세요. 얘가 답이야. 일단은 뭔지는 모르겠는데 지방세에서 뭐 이상한 얘기했는데 보기 지문에 다른 겁니다. 뭐 갑자기 뭐 하나 툭 취득세가 뭐 나온다든지 국세일 때 뭐가 나온다? 양도소득세가 나온다. 그러면 그 지문 어차피 찍을 거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찍으면 무조건 3번이야. 아니야 4번이야. 잘 모르겠으면 3번. 완전히 모르겠으면 4번. 아이고 있다 씨. 그럼 걔는 시험 무조건 3번 4번 본다. 그렇게 그따위로 공부하지 마세요. 그래서 보기 지문을 보시고 최대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악착같이 접근해서 일회성도 최대한 찍는데 보기 지문에 만약에 뭐가 들어있으면 취득세나 뭐가 들어있으면 양도세 그 문구가 있으면 개 찍으라고. 그러면 17번은 결론. 지금 2번을 보시면 무슨 말 나왔지 여러분? 그래서 2번이 답이야. 지금 농담하는 거 아니야? 네. 진짜 여러분. 그럼 어떤 분이 또 이렇게 보죠. 교수님 취득세도 나오고 양도세도 다 나오면 어떻게 해요? 꼭 그런 인간이 있어요. 공부를 하면서 쓸데없는 생각하는 인간들. 두 개가 다 나오면 어떻게 해요? 두 개 다 나올 수가 없어. 걱정하지 마.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만약에 상충되는 지문이 나왔다. 동일한 내용인데 달리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2번과 3번이 4번이 서로 어떻게 하고 있어? 그러면 충돌되고 있어. 그러면 이 둘 중에 한 놈이 답이요. 둘 중에 한 놈이 답인데 이때 둘 중에 어떤 걸 찍어요? 뒤에 걸 찍으세요. 왜냐하면 출제는 항상 보통 문제를 구성할 때 정답 앞에다 뭘 만들고 싶어하냐? 함정을 만들고 싶어해. 함정을. 그래서 함정을 건너가면은 답이 쉽게 주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앞에다가 어려운 걸 깔아버려갖고 여기서 2번, 3번에서 돌아버리게 만들고 4번에서 답을 쉽게 줘버리는 거야. 그런 경우 의도적으로 그래요. 의도적으로. 제가 문제 내도 그래요. 조금 어려운 내용 물어볼 때는 답은 아주 쉽게 줍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내용을 뭐 하면 건너뛰면 답을 찾을 수 있게끔 문제 구성을 그렇게 만들어 출제원들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찍는 요령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전혀 못 보던 게 나왔다. 전혀 못 보던 것이 나왔어. 그럼 일단 얘는 답이다 아니다? 아니야, 답은 일단. 근데 환영은 요즘 얘를 답으로 하더란 얘기야. 이씨. 근데 어쩔 수 없어. 그건 내 팔자야. 그래서 일단은 못 보던 거는 답이다 아니다? 아니다. 보던 데서 답을 찾고 보던 데서 우리가 공부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답을 못 찾겠어. 그럼 그때는 모르는 거 찍는 수밖에 없어. 근데 모르는 게 몇 개면 2개면 또 그러죠? 모르는 게 몇 개 나와야 되는데 하나 나와야 되는데 몇 개가 있으면 2개 있으면 어떻게 해요? 뒤에 거 찍어야 됐다는 거야. 근데 올해는 작년은 앞에 게 답이었죠. 이런. 그러니까 요건 어디 가서 딴 데 가서 얘기하지 마. 우리끼리만 얘가 알고 있어야 돼. 천기 누설하고 있는 거 나는 지금. 감독관 항상 저를 예의주시하고 너 요렇게 냈네? 이 새끼 한번 물 먹어봐라. 예, 좀. 그래서 여러분 이거 지금 우스운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정말이야 여러분. 문제 답 찍는 요령이야. 모를 때 얘기야? 또 나오는 족족 네가 이래 그랬잖아 씨 해갖고 그냥 찍어놓고 네가 씨 그러면 안 되지. 어차피 몰라서 찍을 때 그렇게 찍으란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답에 접근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라 그 얘기야 여러분. 오케이? 예, 됐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 17번의 전형적인 무슨 문제 여러분? 일회성 문제죠. 그래서 과거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풀지 마세요. 근데 사실 17번에 여러분 실무 나가면 중요해요. 실무 나가면 나중에 합시다. 실무 나가지도 못하고 있는데 뭐. 자, 18번도 역시 종합 문제죠. 18번도 종합 문제다라는 거죠. 자, 18번만 잠깐 보죠. 종합 문제로서 나온 거. 거주자 국내 소재 부동산 관련 조세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2005년도 16회 기출문제네요. 1번 취득세의 부가세인 농어촌 특별세는 지방세다. 아씨 이거 뭐 지금 이거 취득세 물어본가 농특세 물어본가? 뭘 물어본지도 구분을 못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취득세면 지방세인데 그래. 근데 취득세 물어본 게 아니라 뭘 물어봤어?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세 부가세인, 그러니까 앞에 건 형용사라고 그랬죠, 여러분. 영어 잘 배우셨죠? 영문법 잘했잖아. 농어촌 특별세가 주어잖아. 농특세는 국세죠. 2번 종합부동산세는 뭐죠, 여러분? 부부 합산 과세제를 채택하겠다. 맞아, 틀려? 틀렸죠. 종부세는 예외 없이 무조건 뭐야? 소유자별 합산 과세죠. 부부가 갖고 있어 무조건 따로따로 가자는 거죠. 법인 모자 회사가 갖고 있다 하더라도 따로따로 법인별로 가자는가. 무조건 소유자별. 저거 예외 없으면 무조건 종부세는 소유자별이죠. 그럼 이때 5번도 보세요. 또 뭐 나왔죠? 종합부동산세 나왔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뭐한 금액을 한다? 합한 금액을 한다. 맞아, 틀려? 5번이 맞는 말이죠. 5번이. 종부세는 뭐와 뭐로 구분해? 주택과 토지죠. 다만 토지는 뭐와 뭐로 구분하죠? 종합과 별도로 구분하죠. 그래서 종부세 과세 물건은 몇 가지야? 3가지. 그래서 우리 그걸 어떻게 외웠어? 주정별이라 외웠죠. 그 왜 이때 종부세가 나왔냐? 바로 16회 때는 2005년이고 2005년이 바로 뭐냐면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되는 해입니다. 바로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바로 새로 만들어진 종부세를 답으로 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출제됐던 해의 그 특성이 있어요, 여러분. 자, 3번. 사업용 건물의 양도시 부가가치 비출처 부가치세. 자, 이 당시만 해도 부가가치세는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였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세법이 20문제였습니다. 20문제였어요. 그래서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가 있던 시험 범위였어요. 그래서 옛날 문제는 모두 있어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나와. 이때는 시험 범위였어요. 그래서 20문제, 원래 공시법, 세법이 20문제씩 나눠 먹어서 그다가 여러분이 도대체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가 어렵다. 어려워. 특히 어차피 세무 전문가인 누가 있기 때문에 공인회계사, 세무사가 따로 있기 때문에 조금 중개사 시험 범위를 줄여주자 했고 세법에서 부가가치세하고 뭐 상속세 그리고 뭐 증여세가 시험 범위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빠진 만큼 범위수, 문제수가 4문제가 줄었던가. 그 4문제를 누가 주워 먹은가? 공시법이 내일 밑에서 주워 먹은 거야. 그래서 공시법이 나보다 키가 커. 주워 먹어서 그래. 씨. 뺏기지 않았어도 같았을 수 있는데. 근데 실무 나가면 여러분 이건 정말 공부돼요. 여러분 실무 나가는 순간 뭐가 좋죠, 여러분? 부가가치세 무조건 주저합니다. 여러분이 사업자 등록하는 순간부터 이거 나오죠, 부가가치세. 올해 개정하려고 그러네요. 이번 또 하여튼 올해 내년에 정말 지금 세법 얼마만큼 숙대받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 종부세, 양도세 지금 난리죠. 국회에서 지금 난리치고 있죠. 우리만야 평온해. 뭐 어쩌라고? 에이씨, 우리만 평온해. 그래서 실무 나갈 때 얘기고. 그래서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내비로 넘어가. 그다음에 19번 봐. 19번도 여러분 뭐 스킵 가능합니다. 제가 만든 문제예요. 제가 만든 문제인데 실무 나가면 중요하죠. 실무 나가면 중요합니다만 뭐 그건 나가서 봅시다. 자, 그래서 요 정도로 조세 총론 마무리 짓고요. 우리 이제 곧바로 지방세 넘어갑니다. 지방세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개별 세목으로 우리 이제 지방세 중에서 제일 먼저 뭐죠, 여러분? 취득세죠. 취득세가 있습니다. 취득세.
취득세 보통 몇 문제 정도 나온다 여러분? 3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 많으면 4문제까지 나오는데 여러분. 자, 쭉 넘기셨고 앞에 이론은 뭐 뜯어버리셔도 되고요. 상관없어. 자, 여러분 잠깐 우리 공부 방법을 잠깐 좀 제가 얘기하고 싶은데요. 양이 많은 과목일 때 공부 방법은 첫째, 양을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양이 많은 과목에 대해서 양을 줄이지 못하면 여러분 그만큼 공부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제대로 정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다 공부 패턴은 다 다르기 때문에 양이 많은 과목일 때는 기본 책을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해.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기본서 같은 경우 있다. 만약 기본서, 그러면 기본서 같은 경우는 뭐 안에 뭐 핵심 뭐 앞에 뭐 무슨 말들이 많죠. 머릿말 같은 거에다가 본문 들어가고 본문 다시 뭐 이론이 있고 문제가 있고 막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걸 딱 편철합니다. 책을 딱 철해갖고 보통 그냥 딱 엑기스만 뽑아갖고 엑기스만 그냥 모아놓는 거죠. 그래서 양을 줄이는 게 중요해. 그래서 무슨 말하고 싶으냐면 세법 문제수가 적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다른 과목보다 세법이 문제가 너무 많이 넣었나 봐 내가. 그래서 다른 과목 중개법보다 더 크죠. 그래서 조금 다른 과목에 비해서 세법이 좀 해설을 좀 많이 쓰다 보니까 그리고 양을 좀 하다 보니까 좀 많아지는데 요 문제는 여러분 제가 뭐냐면 각 장별로 이론 있죠. 이 앞에 핵심 이론이 있단 말이야. 그것도 보고 요약집도 보고 그러면 중복해서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는 무슨 말이냐 여러 번이나 세법은 이걸로 돌리고 문제집에 있는 뭐는 핵심 이론은 무시해버려도 큰 문제는 없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뜯어버리면 좀 그래도 문제집이 조금 볼 만큼 줄어들 거야. 그래서 그건 알아서 뭐 하셔야 되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71쪽부터 갑시다. 71쪽. 자, 요약 기본 10쪽부터 펼쳐놓으시면 됩니다. 자, 취득세 곧바로 들어갈게요. 문제 1번 적으세요. 총소리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뭐 저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없다라고 봅니다. 없다. 다만 기본적인 내용 몇 가지 확인해야 되니까 그것만 좀 확인합시다. 자, 문제 1번 취득세에 관한 다음에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바로 4회 때 아주 문제입니다. 4회 때 문제. 자, 총소리라고 했죠? 틀린 거 물어봤죠? 1번 재화의 취득행위를 과세계획치로 해서 과세날짜 밑줄 행위세다. 그렇습니다. 취득세의 가장 중요한 성격이죠. 행위세다. 그러니까 취득세는 취득이란 뭐가 있어야만 행위가 있어야만 납세 성립하는 거죠. 그리고 소유권이 매 이전 단계에서 부과되는 뭐 여러분 유통세죠. 소유권이 어떻게 될 때마다 매 이전될 때마다 부과되는 뭐야 유통세. 그래서 1번에서는 두 가지 밑줄 치면 돼요. 행위세, 유통세 밑줄. 2번 취득한 재화의 가치에 담세력을 포착해서 과세는 자 밑줄 뭐 응능과세죠. 응능과세죠. 자, 3번 취득한 재화 자체에 중점을 두어 개별과세. 로서 뭐 비례세율로 과세하죠. 그래서 비례세율로 과세이기 때문에 취득세는 뭐가 없어요, 여러분? 누진세율이 없죠. 누진세율은 어디서 나오는가? 합산과세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취득세는 전형적인 뭐기 때문에 대물세이기 때문에 과세 물건별로 무슨 과세고 개별과세고 개별과세니까 무슨 세율이 여러분? 비례세율이죠. 그래서 취득세는 뭐가 없다고 여러분? 누진세율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 4번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의 어떤 형식적 취득 요건을 갖춘 경우의 과세는 형식주의 과세다라고 하는데 이 말이 맞아서 틀려서 틀렸죠. 형식주의 과세는 어디서만 나오는 말이죠? 등록 면허세에서만 나온다고 그랬죠? 등록 면허세에서만 나오는 말이고 나머지 다 무슨 과세 원칙이 여러분? 실질 과세 원칙이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납세제를 관할하는 도지사 또는 특강시장이죠. 그렇죠? 그래서 취득세는 전형적인 누가?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에 부과하는 대표적인 지방세죠. 그리고 모든 지방세에 나오는 게 누가 여러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지사. 얘들 특징이 뭐야 여러분? 모든 지방세 과세권대로 나오죠. 취득세이기 때문에 도지사, 특강시장이 나온 거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공법에 따라서 특강도 이렇게 외우는 분들 계시네요. 순서를 바꿔갖고. 특강도 뭐 나쁘진 않죠. 뭐.
그러나 어쨌거나 애들은 못하는 건 놓치면 안 되죠. 광역지방자치단체인지 기초지방자치단체 이런 거 구분은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답은 4번이라는 거 확인하고요. 예, 문제 1번은 요 정도면 돼요. 그냥 가볍게 보시면 돼요. 부담 갖지 마시고요. 자, 문제 2번은요. 예, 뭐 납세지인가요? 예, 크게 뭐 신경 쓸 필요는 없는데 한번 잠깐만 해보죠. 문제 2번 뭐죠? 취득세 뭐야? 납세지죠. 잘못된 거 1번 보세요. 부동산 무조건 어디죠, 여러분? 소재지죠, 뭐. 부동산 소재지죠.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거기, 어권 보세요, 어권. 어권 옆에 밑줄 세요. 뭐가 나왔죠, 여러분? 양식 어권이 나왔죠? 밑줄. 요게 2번 8월 달부터 추가되는 거. 네, 8월 달부터. 그래서 기존에는 안 나오던 양식 어권이 나왔죠. 어권 다음에 뭐가 나왔어? 양식 어권 나왔죠? 예, 그래서 2번 2020년도 8월 28일인가 그때부터 추가되는 거. 원래 작년 8월 달에 개정됐어. 작년 8월 달에 개정이 됐는데 그 개정된 규정을 당장 적용하지 않고 올해 1년 유예해서 올해 2020년 8월 달부터 적용하게 된 거야. 그래서 여러분 광어권과 어권 외에 뭐가 있다 그러면 양식 어권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거 보지 마시고 그 밑에 마지막 밑에 두 개. 자, 위에 따른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다. 그럼 어디로 가라 여러분? 소재지죠. 자, 마지막 같은 취득 물건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어떻게 있을 때는 걸쳐 있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한다 밑줄? 소재지별로 안분이죠. 소재지별로 안분. 네, 됐고요. 자, 3번 적으세요. 납세 의무죠. 납세 의무자. 별표 3개짜리죠. 저는 올해 뭐 충분히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봅니다. 그래서 3번부터는 꼭 잡으셔야 됩니다. 3번부터는 취득세 납세 의무자고요. 별표 3개짜리입니다. 그래서 납세 의무자 여기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면서 보죠. 자, 3번이죠.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 의무자죠. 별표 3개. 자, 설명을 몸으로 했죠, 여러분. 틀린 거. 출제 빈도수가 높네요. 이건 과거 문제고 최근에도 나왔으니까. 자, 1번. 부동산 취득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이 나왔죠. 뭐를?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어쨌다면 사실상 취득했다. 그럼 우리 취득액으로 본다 안 본다? 본다. 맞는 말이죠? 무슨 과세 원칙이야? 실질 과세 원칙이죠, 뭐. 2번. 법인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뭐가 됐다고 여러분? 과점주주가 됐답니다. 이 과점주주가 뭔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 게임 끝난 거죠, 뭐. 과점주주가 된 때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뭐 한 거를 본다? 취득한 거를 본다. 누가 취득한 걸 보겠다는 얘기야? 과점주주가. 그래서 과점주주 뭐 내라는 얘기야? 취득세 내라는 얘기죠. 그래서 2번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렸죠. 왜 틀렸어요? 이것 때문에 그렇죠. 설립시가 아니라 법인 설립한 후에만 적용하는 거죠. 이게 한 글자죠. 한 글자가 여러분 고친 거예요. 여러분. 출제위원은 그 긴 주문 중에서 딱 한 글자 고쳐놓고 그 한 글자 틀린 거 잡아내봐. 그러니까 고사장 가서 여름 문제 보기 지문 보면서 여름에 바짝 신경 쓰지 않으면 이거 한 글자 고친 거 이거 잡아내야 되는데 환장합니다. 알면은 아무것도 아니야. 알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고사장에서 안 보이면 돌아버리는 거야. 그래 어디 가서 보여? 집에 와서 보인다. 뭐 할 때? 가담 마칠 때. 이런 게 한두 개 자꾸 나오면 이제 그다음부터 본인이 못 맞춰. 심장 떨려서. 그래서 애한테 맞히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근데 저거는 이제 요즘 난이도로는 이제 잘 안 맞아. 옛날에는 이런 형태 나왔는데 요즘은 이런 거 갖고 장난 안 쳐. 그래서 이날 여러분 확인만 하시고요. 3번 갑시다. 뭘 받죠? 상속을 받았죠. 그때는 누가 내는 거예요, 여러분? 상속인 각자가 내야 되죠. 상속을 받은 각자가. 뭐에 대해서? 자기가 상속받는 물건에 대해서 내야 되는 거죠. 근데 뭐를 취득하면? 지분을 취득했대. 이게 뭐예요, 여러분? 공동상속을 받은 거죠. 물건은 몇 개인데 하나인데 2명 이상 받은 거죠. 그럼 그때는 항상 공동소유가 나오면 뭐야 여러분? 자기 지분이 있죠. 뭐.
그래서 취득하는 거다. 맞는 말이죠? 네. 4번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면서 가액이 어떻게 했다고 그러면 증가 그 유명한 뭐야 여러분? 그렇죠. 이런 게 눈에 툭툭툭 떠올라야 되죠. 그러니까 학교 가서는 이게 툭툭툭 튀어나오는 거고. 자, 5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야 나왔네 여기 재건축 조합이 뭐로? 여기 써주잖아. 조합원료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 지금 취득 명의자는 누구야? 지금 조합주택용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 누구야? 조합이야 조합. 조합이 취득하는데 그 조합이 취득한 그 조합주택용 부동산 중 누구한테 줘야 될 것은 조합원에게 돌려줘야 할 것은 누가 취득한 걸 봐라. 조합원이 취득한 걸 봐라. 비록 취득 명의자는 누구지만 조합이지만 명의자는 조합이지만 실질은 누구 거니까 조합원 거니까 조합원이 취득한 거로 봐라 그 얘기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네. 다만 여기 써졌네. 뭐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 돼. 그럼 이거 뭘 말하는가? 비조합원용이죠. 비조합원용. 이거 뭐야 여러분? 일반 분양하는 거잖아. 일반 분양하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건 조합원한테 주는 거야? 일반 분양자한테, 당첨자들한테 주는 거야? 당첨자? 그 애들은 제외하라. 그 얘기죠. 이때 이 조합은 지금 몇 개가 있어요, 여러분? 3개가 있죠. 소규모 재건축 조합, 그 다음에 주택조합, 또 뭐 있어요, 여러분? 소규모 재건축 조합이 있죠. 3가지가 있죠. 책에 나와 있죠. 요약집에 있죠? 네, 보시면 돼요. 3번은 뭐 가볍게 2번 답을 해서 워밍을 해봤고요. 자, 문제 4번 계속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자,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무에 관한 설명 틀린가 물어봤죠. 역시 별표 3개짜리죠. 봐요. 27에 26개 계속 나오잖아. 올해 만약에 납세무가 나원이 틀렸다. 그때 뭐 여러분 알아서 창문 열고 알아서 해. 1번 건축물 중 조작 설비로서 그 주체 구조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 이게 뭐야? 건축물 부대 설비라고 그랬죠? 건축물에 부수되는 설비를 누가 주체 구조부 취득자 외의자 누구랬어? 누가 임차인이 설치했던 이게 임차인이 가설했대. 그래도 취득세는 누구한테 때리겠다? 주체구조부 취득자한테 때리겠다니. 누구야? 임대인이죠. 임대인.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오해를 한 분이 보세요. 임대인이 취득자가 뭐 한 거를 본다? 함께 취득한 걸 본다. 그러니까 세금을 그러면 임차인한테도 때리고 임대인한테도 때리겠다는 얘기인가? 함께니까? 그 얘기가 아니야. 그 얘기가 아니라 설사 누가 했지만 임차인이 가설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세법은 누가 주체구조 취득자가 뭐 한 걸 봐서 함께 얘도 같이 취득한 거라서 누구한테 세금을 때리겠다는 얘기야? 임대인 얘한테 때리겠다는 얘기 여러분. 임차인한테 무슨 세금을 때려? 임차는 전세 들어온 임차 들어온 사람한테. 이거 건물권 누구까? 임대인 거잖아. 임대인 건데 임대인한테 세금을 때려야죠. 설사 그래서 누가 했어도 임차인이 했어도 세금 누구한테 때리겠다? 임대인한테 때리겠다는 얘기야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이해돼요? 예. 2번. 이번에 주택법상 주택조합이 나왔네요. 아까 앞에 문제에서는 뭐였으면 재건축조합이었죠? 이번엔 주택법상 주택조합. 해당 뭐로? 조합원료로 취득한 조합주택용 부동산으로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부동산을 제외한 것은 누가? 조합원이죠. 조합원에게 조합원이에요 여러분. 그럼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누구는? 비조합원용은 누가 취득한 걸로 보라는 얘기야? 그때는 누가 취득한 걸로 보라? 이거는 조합이 취득한 걸로 보라는 얘기죠. 자, 3번 볼까요? 법인을 뭐 한 다음에 설립한 후로 살짝 바꿨죠. 아까 과거는 법인 설립 시에는 그 답을 요겠지만 이제 그 난이도가 아니다는 얘기야. 문제는 점점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야. 법인 설립한 후에 발행하는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해서 뭐가 됐다고요? 과점 주주가 됐답니다. 이따 나중에 다음 주 아마 이거 세부적으로 하나씩 풀어볼 거야. 그럼 그때는 누가?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뭐를? 부동산 등을 뭐 한 거로 본다? 취득한 거에서 과점주주 너 뭐 내라는 얘기야? 뭐 내라? 취득세 내라는 얘기죠. 그래서 무슨 과세야? 이중과세죠. 이미 누가 냈는데? 법인이 냈잖아. 법인이 냈잖아.
법인이 냈지만 그 법인에 낸 취득세를 누가 대신 과점 줄이고 한 번 더 내는 얘기죠. 그래서 과점 줄이고 간접 취득 무슨 과세 여러분? 이중과세. 절대 놓치면 안 되죠. 이중과세. 자, 4번. 아주 중요했죠. 묶으시고요. 4번, 5번 묶으세요. 별표 3개짜리 좀. 오늘 배운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이거죠. 4번과 5번. 별표 3개짜리죠. 누가 나왔죠? 직계비속이 권리 이전에 등기가 필요한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뭐 했을 때 교환한 경우. 이때는 뭐로 보라? 무상으로 취득한 거로 본다. 맞는 말이냐 틀린 말이냐 그랬죠. 자, 우리 잠깐 뭐 다 알지만 확인합시다. 누가 나오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나왔죠. 우린 두 글자로 뭐라 그런다? 왼수. 즉 이 거래가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제3자 간의 거래인데 이거는 이해관계가 일치가 되는 누구?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부동산을 뭐하면 취득하면 아니 무슨 부부지간에 사과를 팔았다는 거냐? 이해가 안 되네. 아니 무슨 부모와 자식 간에 사과를 팔았다니까. 야 웃기지 마. 니들 부부지간에 또는 부모와 자식 간에 무슨 계약서 써도 매매 계약서 썼어도 우리 세분 그걸 매매를 인정하고 안 하고 뭐로 보겠다? 증여로 보겠다는 얘기죠. 증여로.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증여로 본다라는 의미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걸 또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아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는 거 똑같은데 뭐가 차이가 있어 없어? 있죠. 증여로 보라는 것은 취득세 몇 프로 때릴 뿐만 아니라 몇 프로 때려야 돼? 3.5% 때려야 되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뭘 내야 된다는 얘기야? 증여세 내야 된다고. 증여세. 10%부터 최고 50%까지 5단계 초과 누짓을 된다. 그러니까 증여로 본다는 것은 한마디로 뭐 내라는 얘기야? 증여세 내야 된다는 얘기야. 증여세. 취득세 외에도 뭘 내라고? 증여세 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세금이 커지는가 작아지는가? 혜택을 주는가 지금 불이익을 주는가? 불이익을 주는가? 이게 혜택인지 불이익인지도 구분 못하면 어떡하란 얘기냐 도대체. 그리고 세법 왜 이렇게 어렵냐? 공부를 안 했으니까 어렵지 임병을. 그런데 그게 누구 지간이라도 왼수지간이라도 아닙니다. 우리 왼수지만 돈 줬습니다 라고 사실 어떻게 하면 입증하면 증명하면 그때 어쩔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때 당연히 뭐로 보는 거야? 유상으로 봐야죠 뭘. 결국 증여로 보냐 유상으로 보냐 이거 구분하라는 얘기 아니야 여러분한테. 그럼 유상으로 보란 얘기는 뭐야? 취득세 몇 프로 때리고 4% 정도 때리는 거죠? 그 대신 뭐는 없어 이제? 증여세 없다고. 증여세 안 낸다고. 그럼 뭐만 내면 되는가? 취득세만 내라고. 이걸 모르면 어떡하란 얘기야 도대체. 우리야 다 알고 있지만. 그리고 요거와 꼭 같이 정리할 게 뭐랬어요 여러분? 부담부 증여다 그랬죠. 부담부 증여를 하는 이유는 뭐랬어요 여러분? 강남 아줌마가 부담부 증여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야. 뭐보다? 단순 증여일 때보다 부담부 증여세보다 크다 작다? 작다. 증여를 하더라도 단순 증여냐 부담부 증여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진다고. 부담의 크기가. 그럼 강남 아줌마 증여를 해도 단순 증여 안 해. 단순 증여하면 지들끼리 흉보다니까 저 무식한 거 봐 저거. 우리 강남 스카이 캐슬에서 빼. 강남 아줌마들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재산 없다는 소리보다 무식하다는 소리 듣는 게 제일 싫어합니다. 걔들은. 돈 없다는 소리는 들으면 이렇게 돈이 없어 자기야. 그러면 그래도 그건 수긍하지만 무식하다는 소리 듣는 게 제일 싫어합니다. 걔들은. 강남 아줌마들은. 내가 누군데 감히 나를 무식하다고 그래? 진짜 여러분 강남 아줌마한테 상처 주는 말은 딱 하나야. 어머 무식한 거 봐. 그래서 강남 아줌마 증여 때 단순 증여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무슨 증여 한다고? 그러므로 해서 세금을 어떻게 한다고? 줄인다고. 그러면 뭐가 나오면 부담부 증여가 나오면 여러분이 뭘 해야 돼?
뭔지 확인해야 돼. 왼수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그 왼수 바쁘네? 왼수가 아니면 여러분 뭘로 대답하셔야 되고요? 원치로 대답하시고, 왼수지가 아니면 뭘로 대답해야 돼? 다시 예외로 대답해야 될 거 아니야, 예외 항상. 그럼 부담부 증여가 나왔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얼마짜리 드렸어요, 아파트? 근데 은행 대출금 얼마 띄어나왔대? 2억 아직 띄어나 있다고 그랬죠? 그걸 여러분 또 안으면서 받은 거죠? 그럼 앞으로 여러분 갚을 채무액 얼마? 2억 원. 여러분 앞으로 갚을 빚이야? 빚이니까 무상이야, 유상이야? 아, 그걸 구분을 못해. 맨날 뭐 이렇게 어렵다. 알겠죠? 아니, 남이 빚 또 하나 쓰니까 그 앞으로 갚을 빚이니까 돈 줘야 될 거 아니야. 유상이잖아. 그럼 남의 빚 2억을 왜 또 안 왔어? 나머지 얼마 남았어? 그게 순서 뭐야, 여러분? 무상이잖아, 무상. 그래서 이렇게 부담부 증여가 나면 뭐와 뭐를 구분하라? 무상과 유상으로 구분하라고요. 그래서 유상은 뭐가 되고 취득세가 내면서 이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양도자한테 과세가 될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취득자한테 뭘 내야 되려면 증여세가 부과돼요, 증여세.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누구지간이지만 왼수지간이다 그랬죠. 왼수지간이다. 그 부담부 증여 당사 왼수면은 얘들은 이 부담부 증여 짜고 치는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채무를 인수를 하는 걸 인정하고 안 하고 그냥 뭐로 보는다고? 증여로 본다고 그냥. 증여로 본다선 전에 몰려 때리겠다고 증여세 뜨는 거죠. 이렇게 유상 무상 나눠 안 나눠? 안 나눠. 이거야 여러분. 이게 여러분 머릿속에 세팅되어 있어야 돼. 되어 있어요? 자, 갑시다. 4번. 누가? 직계비속이 직계존속. 아, 누구 얘기하는가? 직계존비속 간에 부동산을 서로 뭐 했대, 여러분? 교환한 경우. 그때는 무상으로 취득한 거로 본대. 아유, 그러면. 왼수지간의 거리가 뭘로 봐야 돼, 여러분? 증여죠. 근데 예비로 대가 지급 사실 입증은 뭐로 본다, 여러분? 유상 본다 했죠. 이때 여러분 꼭 기억할게. 여기 외워야 되죠. 대가 지급 사실 입증하는 게 첫 번째 뭐였죠, 여러분? 공매. 두 번째 뭐였죠, 여러분? 파산 선고 처분이었죠. 세 번째가 뭐였죠, 여러분? 그 유명한 교환이죠, 교환. 네 번째가 바로 뭐라? 기타 대가 지급사를 입증한 거죠. 지금 3번은, 저 4번 문제 뭐가 나왔어? 교환. 교환은 무상이야, 유상이야? 유상. 근데 여기는 뭐랬어? 무상. 그래서 맞아서 틀렸어? 틀렸잖아. 글자가 몇 글자나 고쳐서 출제원이? 딱 한 글자, 여러분. 한 글자. 그리고 답을 어떤 걸 요구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 지문 중에서 어떤 걸 답으로 요구하거나 이런 걸 잘 보셔야죠. 자, 5번.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나왔네, 뭐 여러분. 부담부 증여. 이 경우에는 뭐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뭐로 보라? 뭐로 보라? 유상으로 취득한 거로 보라. 근데 그게 누구지간이면 배우자와 직계준비소 왼수지간이면 그때는 다시 뭐로 봐라? 뭐로 봐라? 증여로 보라. 저거야 뭐.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나오면 여러분은 분명히 맞춰야 됩니다. 여기서 못 맞추면 어디서 맞춰? 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좀 정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문제 계속 풀어보죠. 자, 다음 문제 5번이죠. 취득세 납세 분야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봅시다. 자, 요거는 제가 별표 하나 정도만 표시하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체킹하세요. 2번, 4번, 5번, 2번, 4번, 5번. 2번, 4번, 5번 체킹했어요? 예, 그리고 저거, 얘는 지방세법 기본 통칙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지방세법 기본 통칙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다. 자, 틀린 거 물어봤죠? 1번,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뭐를 하지 않았어도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 또 어쨌다면 사실상 취득했을 때는 그때는 취득한 걸 본다 안 본다? 본다. 그 얘기죠.
따라서 해당 취득 물건이 누가? 소유자나 뭐가? 양수인이 취득자가 돼서 취득세 내야 된다, 안 내야 된다? 내야 된다 그러죠. 자, 여기서 양도담보라든지 그 다음에 명의신탁은 특징, 사실상 취득이에요, 형식상 취득이에요. 형식상 취득이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지방세법상 비과세로 규정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비과세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뭐 한다는 얘기야? 과세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양도담보계약의 해제라든지 명의신탁의 해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의 방법이나 절차에 불구하고 그 권리의 누가? 인수자가 취득하는 경우로 봐서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양도담보계약 해제라든지 명의신탁 해제일 때는 이거는 형식상 취득이기 때문에 이때는 취득세 과세한다. 비과세 적용하지 않는다. 자, 3번 갑시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부동산 등의 부담부 증여네요. 자, 부담부 증여대 누구 지간이야? 왼수지간이네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라 여러분? 채무에게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을 유산으로 취득한 거로 보라. 이때 채무에게 상당하는 부분을 유산으로 취득해서 원칙이야 예외야? 뭐요? 채무액을 유상으로 보는 건 원칙이야 예외야? 원칙. 근데 지금 원칙을 물어봤어? 예외를 물어봤어? 예외를 물어봤잖아? 왼수지간이랬으니까. 그러니까 뭐로 봐야 돼? 다 증여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맞아서 틀렸어? 틀렸죠. 자, 이렇게 장난치잖아. 어떻게 장난치 보셔야죠, 여러분. 자, 4번. 갑소유의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을이 채권 확보를 위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지금 누구 명의로 등기했다고요? 갑의 명의로 등기했답니다. 이게 아마 시험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죠. 갑의 명의로 등기했다. 등기 신청은 누가 했지만 을이. 왜? 채권 확보를 위하여. 즉 을이 뭐 한 거냐면 대위권 행사한 거죠. 그래서 채권자 대위권 행사했는데 그 등기가 누구 명의로 했기 때문에 갑의 명의로 했기 때문에 갑이 뭐가 되는가?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된다 그 얘기죠. 5번이죠. 법원의 가압류 결정에 의한 가압류 등기 촉탁에 의해서 그 전제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선언됐을 때 그 취득세 미납부에 대한 가산세 납세는 소유권 보존 등기자이다. 역시 대위권 행사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 아까 2번, 4번, 5번은 11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2번, 4번, 5번은 자, 문제 7번을 먼저 보죠. 문제 7번을 보겠습니다. 자, 별표 3개짜리죠. 지방세법상 부동산에 유상 취득으로 보지 않는 거 물어봤죠. 유상 취득으로 보지 않는 거 물어봤네요. 25네요. 2014년도 기출문제네요. 자, 파산 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배우자의 부동산을 취득했답니다. 자, 일본 조문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예요, 여러분? 일본 조문이 나온 이유는 뭘까? 무슨 키워드 때문에 그런가요, 여기서? 얘야, 얘. 배우자가 제일 규정이라고. 지금 거래를 누구 했다고? 배우자 간에 거래했다는 얘기 아니야, 배우자 간에. 배우자 간에 거래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가? 그럼 배우자 간에 이렇게 부동산 취득하면 우리 유상으로 인정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한다고. 뭐로 보라고? 증여로 보라고, 증여. 혜택을 주겠다는 얘기야? 불이익을 주겠다는 얘기야? 불이익을 페널티 부여하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페널티 부과하려고 그랬는데 얘가 지금 뭘로 취득했대? 파산 선고죠. 그럼 파산 선고는 예외로 인정해줘, 안 해줘? 해준다고 그랬잖아. 그걸 못 외웠으면 끝난 거죠, 뭐. 2번, 공매를 통하여 직계 비속의 부동산 취득.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야? 직계 비속 때는 문제가 되는 거야. 직계 비속으로부터 취득했다는 게. 자식한테 부동산 샀대. 야, 무슨 자식까지 샀냐? 그럼 자식까지 샀으면 뭐를 보는 거야, 우리? 증여. 근데 뭐를 받았대? 공매를 받았대, 공매. 그럼 인정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죠. 경락을 받아온 건데. 3번, 직계 존속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 누구 거대? 직계 존속. 부모한테 부동산 취득했대. 그럼 우리 뭐로 가야 돼? 증여를 받아야죠. 그런데
대가를 지급한 사실 어떻게 했대? 증명했대. 그럼 어쩔 수 없죠. 어디로 가야 돼? 유상으로 가야죠, 뭐. 자, 4번. 권리 이전의 행사에 등기에 필요한 부동산을 배우자가 서로 매매했대. 자, 누가 배우자죠? 야, 무슨 부부지간에 서로 매매했다 그러냐? 뭐로 본다, 우리는? 증여로 보겠대. 증여. 근데 여기는 매매인데, 자, 매매면 여기 예외 해당이 돼, 안 돼? 안 되죠? 공매, 파산선 것처럼 교환 없잖아, 기타. 그러니까 뭘로 가야 돼요? 증여로 가야 되죠. 4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매매는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죠. 매매는 예외 사유가 아니다는 얘기야. 예외 사유가 아니니까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뭘로 대답해야 돼? 원칙으로 대답하셔야죠. 원칙은 뭐라고 그러면? 증여라고. 5번은 형제지간의 매매로 부동산 취득했대.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 여러분? 형제지간이야. 형제지간 여기야, 아니야? 아니잖아. 그럼 매매를 인정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죠. 오로지 예외는 뭐일 때만이야? 왼수지간일 때만이잖아. 형제자견은 해당이 안 되잖아. 이해하셨나요? 네. 자, 그 다음에 6번을, 문제 6번을 보셔야죠. 앞에 6번 문제. 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밑줄 제일 중요한 키워드죠.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죠. 해당 부동산에게 취득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 다음에 어느 한 해에서 어떻게 했대, 여러분? 입증됐대. 이때는 유상으로 본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 틀린 거 찾으래. 바로 여기 지금 문제 6번을 적어. 뭘 물어본 거야, 여러분? 기타. 자, 그러면 1번. 채무 불이행에 따른 대물 변제로 부동산 등을 취득했답니다. 그러면 대물 변제는 예외 사유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없죠. 그럼 뭐로 봐야 돼? 무상으로 봐야 되죠. 증여로 봐야 되겠죠. 그게 바로 1번이 바로 답이네요. 지금 뭘로 봤으니까 유상을 찾으라고 그랬잖아, 유상. 유상이 아닌 걸 찾으라고 그랬죠? 그럼 무상이 이거 1번밖에 없죠. 2번 보세요.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뭐 취득자 뭐를 입증했대? 소득이 입증됐대. 돈 버는 거 입증했대잖아. 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뭐 했대? 그러면 처분하거나 또는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담보한 금액으로 대출받아서 샀다는데 어떻게 할 거야? 4번. 이미 뭐가 보됐어? 상속세나 증여세가 과세돼서. 5번.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취득자 재산을 대가를 지급하는 사실이 어떻게 했다? 입증되는 경우죠,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 7번까지 하고요. 7번까지 하고 8번부터가 다음 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여러분 우리 취득세 요약집 다 보고 오세요. 그래서 취득세 요약집 다 보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풀어오지 마세요. 문제는 풀지 않으려고 하는데 요약집을 꼭 보시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진도가 늦게 나가십니다. 첫날이다 보니까 다음 날부터는 좀 쭉쭉 뽑아야 됩니다.